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만삭의 20대 임산부 김지수라고 합니다. 뱃속의 아기를 기다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요즘, 저희 가족이 겪었던 남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늘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을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3년 만에 운명처럼 강현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대형 건설회사 기획팀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직장인이면서 한없이 다정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라면 제가 꿈꾸던 완벽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1년 넘게 사랑을 키워온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고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좋은 인상을 남겼고 드디어 제가 현우 씨의 부모님을 뵙게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현우 씨는 긴장하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너무 떨지 마. 우리 부모님 되게 좋으신 분들이야. 분명히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현우 씨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현우 씨, 캐나다 밴쿠버에서 온 게 몇 살 때라고 했지? 부모님은 거기서 건축 사업 하셨다고 했나? 현우 씨는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밴쿠버에서 살았어. 아버지가 건설과 부동산 개발을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니 고국이 그리우셨나 봐.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신 거야. 현우 씨의 가족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참 부러웠습니다. 해외에서의 삶, 사업가였던 아버지, 그리고 무엇보다 화목해 보이는 가정. 모든 게 완벽했죠. 부모님이 오늘 강남에 있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대. 음식도 정갈하고 분위기도 좋다니까 너도 마음에 들 거야.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시부모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짧은 순간에도 제 심장은 쿵쾅거렸죠. 룸으로 들어서자 현우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안에 계시던 강태산 아버님과 오밀한 어머님은 웃으며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두 분은 60대였지만 관리를 잘하셔서 훨씬 젊어 보였고 특히 어머님은 단정하고 기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한테 얘기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예쁜 줄은 미처 몰랐네.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하자 아버님도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편하게 앉아라. 오늘은 그냥 얼굴 보고 식사는 하려는 거니까.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연신 흐뭇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가 지수양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변했어. 표정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서 아주 보기 좋아. 시어른들의 환대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잠시 후 본격적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50대로 보이는 여성 직원 한 분이 와인 리스트와 함께 물병을 들고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다 현우 씨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얼굴이 걱정스러울 만큼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은가 싶었지만 이상했습니다. 현우 씨를 바라보는 눈에는 놀라움, 충격,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애통함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직원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손도 함께 떨리기 시작했죠. 손에 들고 있던 물병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분명 현우 씨를 보고 갑자기 놀란 것입니다. 시아버님 강태산 씨가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하지만 직원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현우 씨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이상해지자 어머님 오미란 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똑바로 서세요. 그때였습니다. 쨍그랑! 결국 직원의 떨리는 손에서 물병이 미끄러져 테이블에 예쁜 고급 와인잔을 치면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와인잔이 산산조각이 나고 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직원이 황급히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직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것을요. 단순히 실수를 해서 우는 게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매니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매니저는 직원을 일으켜 세우며 일단 나가서 좀 쉬세요. 여긴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수를 저지른 직원은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현우 씨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달싹거렸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조금 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시부모님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특히 어머님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내보였습니다. 아니, 저 직원 왜 저러는 거예요? 음식 맛은 좋은데 직원 관리가 엉망이네요. 다음엔 절대 오지 말아야겠어요. 현우 씨는 영문이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절 보며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별일이 다 있네. 어디 몸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 저는 계속 그 직원의 눈물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결국 음식을 먹다 말고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룸에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매니저에게 그 직원을 나무라지 말아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죠. 복도 끝에서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가 확실해. 30년 전에 빼앗긴 바로 그 애야.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분명 조금 전 실수한 직원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에 빼앗겼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가 그 애를 못 알아보겠어? 아니, 그쪽에선 나를 못 알아보지. 그때 화재 사고 당하고 얼굴이 많이 달라졌잖아. 화재 사고? 현우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눈물을 닦고 있는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분이 깜짝 놀라며 돌아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보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너무 놀라신 것 같아서요. 제가 묻자 직원은 움찔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 죄송합니다. 방금 통화하시는 거 들었어요. 30년 전에 빼앗긴 아이라고. 혹시 저희 일행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으신가요? 그분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리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얘기 중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그녀는 제가 잡을 틈도 주지 않고 황급히 돌아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제 친한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경찰을 그만두고 사설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죠. 다음날 언니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언니,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찜찜한 일이야. 나 평생 현호 씨를 함께 할 건데 이 비밀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어. 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절 향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어떤 것을 조사해드리면 될까? 저는 식당 직원의 인상착의와 현우 씨 그리고 시부모님의 성함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우 씨는 강현우, 30살,
시아버지는 강태산, 시어머니는 오미란 씨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우 씨를 만날 때마다 혹시라도 내색할까봐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 앉아. 언니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자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그 식당 직원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이요? 정말 애를 빼앗겼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그 애가 전가요?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미란 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 오미란 씨는 출산을 기록이 없더군. 불임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기록만 있어.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네? 출산 기록이 없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사실이에요? 다음은 식당 직원 정유미 씨의 과거를 캐봤어. 놀랍게도 정유미 씨의 남편과 강현우 씨의 양아버지 강태산 씨가 형제였어. 강태산 씨가 형이고. 저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럼 현우 씨가 큰아버지 손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드린 그분들이 친부모님이 아닌 큰아버지와 큰어머님? 맞아. 그리고 현우 씨 친부는 현우 씨가 태어나고 불과 열흘 만에 사고로 사망했어. 언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 정유미 씨는 남편 사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주하던 작은 스튜디오에서 심각한 화재 사고를 당했어. 안면에 큰 상처를 입고 한동안 의식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 현우 씨 큰아버지 부부가 급하게 아이를 데리고 밴쿠버로 떠난 거지. 혹시나 하고 실종하던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유미 씨가 현우 씨를 실종 신고한 기록이 있어. 아이를 빼앗겼다는 게 맞는 거야. 저는 분노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현우 씨를 유기했다는 건가요? 친척이라고 해도 부모의 허락 없이 강제로 데려갔으니 그래, 아무리 친척이라도 그렇게 봐야겠지.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정유미 씨의 화재 사고 치료비를 밴쿠버로 떠난 강태산 씨가 부담했다는 사실이야. 마치 미리 사고가 날 걸 예상이라도 한 듯이 유미 씨가 입원하자마자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며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 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의심스러워. 화재 사고로 얼굴이 많이 달라져 현우 씨가 생모를 못 알아본 것도, 그때 의식 불명이라 아이가 떠나는 것도 막지 못한 것도 이 모든 일에 퍼즐이 맞춰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진실을 현우 씨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시부모님과의 저녁 약속 1시간 전에 현우 씨와 먼저 만났습니다. 저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우 씨, 이것 좀 봐. 혹시 얼마 전에 식당에서 본 그 직원분 기억나? 현우 씨 보고 놀라셨잖아. 날 알아봤다고? 그 사람이 누군데? 저는 긴장으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우 씨의 출생증명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현우 씨의 부모님 성함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강정수, 정유미. 강정수 씨는 현우 씨 친아버지야. 그리고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강태산 씨의 동생이었지. 현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원래 큰아버지, 큰어머니야?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뭔가 착오가 있을 거야. 저는 나머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더 들어봐. 그날 식당에서 본 그 직원분이 바로 정유미, 현우 씨 친어머니야.
30년 만에 만난 거지. 현우 씨가 갓난아기 때 헤어졌으니까. 현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내 엄마야.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거잖아.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생부의 죽음, 어린 어머니의 화재 사고, 그리고 조카를 유괴해 밴쿠버로 간 큰아버지 부부의 이야기를 전부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날 빼앗아 간 거라고? 거기다 어쩌면 그 화재 사고까지 냈을지 모른다는 거야? 현우는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혼자 있고 싶어. 저녁 약속은 내가 취소할게. 그는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기만 바라보는데 다행히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그 레스토랑 앞이야. 정유미 씨, 내 생모라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혼자 가려니 엄두가 안 나.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별로 없었죠. 룸을 정리하고 나오던 정유미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유미 씨 맞으시죠? 현우의 생모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희를 비어있는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현우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제 어머니? 그 말에 상대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내 아들 현우야. 그 이름만은 그대로 쓰게 해줬구나. 그게 너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야. 생모가 손을 뻗으려 하자 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동안 절 찾지 않으셨어요? 생모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말했습니다. 찾았어. 처음엔 미친 듯이. 그러다 그 사람들이 널 외국으로 데려갔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내가 이 꼴로 어떻게 나서니? 네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이런 내가 친엄마라고 나타나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현우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전 유전자 검사하고 싶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야, 검사 결과 나왔어. 그 사람이 정말 내 친엄마가 맞대. 현우가 울먹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현우를 포함한 세 사람이 창백한 표정으로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진 뒤인 것 같았습니다. 양문이 오미란 씨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현우야, 우리 말 좀 들어봐. 우리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키웠어. 현우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사랑이요? 남의 자식 훔쳐다 키우는 게 사랑이에요? 친어머니랑 30년 동안 생이별하게 만든 게 사랑이냐고요? 그때 큰아버지 강태산 씨가 입을 여셨습니다. 현우야, 그때 상황을 이해해줘. 네 친어머니는 화재 사고를 당하고 몸도 마음도 널 키울 형편이 안 됐어.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엄마예요. 자기 자식을 키울지 말진 친어머니가 정하게 내버려 뒀어야죠. 현우는 테이블 위에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던졌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법적으로 처리할 겁니다. 해외 도피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멈춘다고 하더군요. 당신들은 아동 유괴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 말에 큰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현우야,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처음엔 정말 동서가 안쓰러워서 순수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네가 너무 예쁜 거야. 널 안고 분뇨를 먹이는 생활이 너무 꿈처럼 달콤해서 욕심이 났어. 현우는 차가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말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신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소유하고 싶었던 거지. 잠시 후 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어요. 밴쿠버로 도망칠 때 친어머니가 당한 화재 사고 두 분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당신들이 돈을 대줬잖아요. 그 말에 큰아버지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야. 하늘에 맹세할 수 있어. 현우는 그 말만은 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비겁해요. 사랑이란 말로 모든 걸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전 이제 이 집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아갈 거예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진 못하겠지만 이제라도. 현우는 큰어머니의 애원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다 싼 현우가 현관을 나가려는데 큰아버지가 길을 막았습니다. 현우야, 한 가지만 알아줘. 네 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 힘들어했어. 우리가 널 데려온 게 잘못이긴 하지만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길로 집을 나온 현우는 저에게 기대어 펑펑 울었습니다. 지수야, 나 어떻게 해야 돼? 30년 동안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다 가짜였어. 저는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현우 씨, 힘내.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게 다행이잖아. 현우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난 뒤 다시 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어머니라고 인사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정유미 씨는 작은 월세방에 살고 계셨습니다. 벽에는 현우 씨의 어릴 적 사진과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현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죠? 어머니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 드디어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부둥안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랑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그때 현우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버지였습니다. 문자를 열어본 현우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래? 현우 씨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아니, 큰어머니가 쓰러지셨대. 현우 씨는 망설이다가 생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버라. 그래도 30년 동안 널 그렇게 잘 키워준 사람이야. 현우 씨는 병원으로 향했고 저도 함께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큰아버지가 초췌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큰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큰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다 현우 씨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생모 정유미 씨가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 나는 네가 그 사람들을 용서했으면 좋겠다. 현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알아. 하지만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야.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잘 키워준 건 사실이야. 좋은 교육 받게 해주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했어. 엄마는 네가 평생 그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길 원하지 않아. 그건 너를 위해서야. 며칠 후 큰어머니가 퇴원했고
두 사람은 생모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어.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어머니는 두 사람을 한참 바라보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현우를 잘 키워준 건 고맙게 생각해요. 두 사람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겠지요.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생모 정유미 씨가 혼주석에 앉아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결혼식장 한 구석에서 큰아버지 부부도 보였습니다. 현우 씨는 그분들을 향해 살짝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는 친어머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맞벌이하는 저희를 위해 살림을 도맡으면서도 행복해 하시죠. 제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졌거든요. 제 임신 소식에 누구보다 좋아하신 건 바로 시어머니셨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 게 맞는 건가 싶다. 착한 며느리에 이제 손자까지 생긴다니. 아빠가 될 준비를 하며 현우 씨의 심경에 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 이제야 진심으로 두 분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비록 방법은 너무나 잘못됐었지만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 나를 잘 키워서 아빠가 될 수 있게 해주셨고, 사실 얼마 전 두 분은 회사 지분의 상당 부분을 보육시설에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 아픔과 고통 대신 화해와 용서로 찾은 진정한 행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